안녕하세요. 2025년 금시장.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요즘 다들 금값 얘기하잖아요. 더 오를까? 이게 제일 궁금한데 오늘은 저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금을 살까 말까를 넘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아마 전혀 예상치 못한 해답을 같이 찾아볼 겁니다. 네, 이건 금을 사는 기술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정원처럼 가꾸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죠. 진짜 지금 모든 관심이 바로 이 질문에 쏠려 있죠.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 과연 이 골드러시 계속 될까요? 아니면 이 화려한 축제의 끝은 거대한 함정일까요? 오늘 그 단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년 만에 국내 금값은 무려 43%, 국제 금값도 39%나 치솟았어요. 이 정도면 그냥 상승세라고 말하기엔 부족하죠. 이건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이 역사적인 폭등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1년 전에 한 돈에 44만 원대였던 금이 지금 63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번 랠리가 얼마나 비정상적일 정도로 강력한지 바로 체감되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상승의 불을 지폈을까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세 가지 힘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힘은 바로 탈달러화입니다. 이건 정말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더 이상 미국 달러만 믿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대신에 뭘 사 모은다? 네, 바로 금입니다. 특정 국가들이 금을 비축하기 시작하면서 금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나 분쟁이 끊이질 않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 불안한 돈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늘 그랬듯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 바로 금으로 몰리는 겁니다. 지금도 전혀 예외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입니다. 미국 연준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이 이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돈을 넣어두거나 채권을 사도 이자가 별로 안 붙죠. 그러니까 이자가 한 푼도 안 나오는 금을 가지고 있어도 별로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이 더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금에 투자 안 하면 바보네 싶으실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너무나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낙관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주 흥미롭고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모두가 위기 때 금이 오른다고 믿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최악의 위기,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닥치면 오히려 금값이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진콜 대란이라는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면 당장 증권사에 돈을 메꿔 넣어야 하거든요.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뭘 팔까요? 손해본 주식을 팔까요? 아니죠. 그나마 수익이 나고 있는 자산, 즉 잘 나가던 금을 팔아서 급한 불을 끄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금도 이 거대한 시장의 소용돌이에서 혼자만 안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완전히 갈립니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거 보세요. 월가의 전망이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JP모건은 온스당 3,600달러를 넘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반면에 바클레이스나 맥쿼리는 오히려 2,50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족집게 점쟁이들도 헷갈릴 수준 아닐까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짙은 안개 속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상반된 전망이 부딪히는 혼돈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오른다 내린다에 모든 걸 거는 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단순히 가격 예측 게임을 넘어서 데이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략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이제 금값 오를까 내릴까 이 단순한 질문은 잠시 접어두고 데이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에 한번 집중해 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숫자 86입니다. 여기에 모든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 황병진 부장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금은비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에요. 지금 금 한 개로 은을 86개나 살 수 있다는 뜻인데 과거 2000년대 이후 평균을 보니까 68이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쵸? 지금 은이 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진짜 기회는 금의 절대적인 가격이 아니라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 있을 수도 있다는 아주 독창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투자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그냥 금은보화를 사서 묻어두는 보물상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돌봐줘야 하는 살아있는 정원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 가드닝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정원 가꾸는 거랑 똑같아요. 첫째, 실적이 안 좋은 잡초 같은 자산은 과감히 뽑아내고, 둘째, 잘 자란 작물은 수확해서 이익을 챙기고, 셋째, 그 돈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씨앗을 심는 겁니다. 이건 시장 예측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통하는 정말 현명한 리스크 관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2025년 이 뜨거운 금 시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그저 반짝이는 금만 쫓는 단기적인 탐사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의 계절을 이해하고 묵묵히 자신만의 밭을 일구는 장기적인 정원사가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여러분 투자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